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9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소기업청이 팬데믹의 재발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EIDL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긴급 재난 처리융자를 더 제공키로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15만 곳에 1,500억 달러인 EIDL 장기 처리융자를 제공하되 상한 융자금을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대폭 올리고 융자 받은 지 2년 동안 상환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던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보호해주면서 무상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PPP 융자 가운데 15만 달러 이하를 받은 350만 곳이 손쉽게 탕감받고 있습니다. 15만 달러 이하의 PPP 융자를 받은 업체들은 중소기업청에서 미리 작성된 탕감 신청서를 받고 검토한 후 서명해 회신하면 탕감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탕감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데에 대해 공화당이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공화당 주지사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백악관은 합법적인 방법이었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할 테면 해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위헌과 합법으로 입장이 갈리는 건 미국 작업안전보건법 조항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로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싸우기 위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공화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면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최근 한 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소 줄었지만 어린이 신규 환자는 계속 급증세고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상당수 인구 접종 거부로 접종률이 정체되자 지난 10일 연방정부 전체 직원과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록스버러 퍼먼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보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들어 집어던지며 판사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보는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 있던 경찰관 2명 중 1명의 권총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관도 본을 제압하면서 한 명은 손뼈가 골절됐고 다른 한 명은 목과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현재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퍼먼 카운티 법원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동요하자 하루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한 주민은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부의 아이리그 명문인 프린스턴대가 USA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2022 미국 내 대학 평가에서 전국 종합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프린스턴대는 이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로 37년째를 맞는 이 평가는 올해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1,466개 대학을 상대로 교수 역량 자원, 입학생 성적,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산출했습니다. 올해 2위는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대 등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예일대가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스탠퍼드대, 시카고대, 펜실베니아대, 캘리포니아 공과대, 듀크대, 존스 홉킨스대, 노스웨스턴대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4위로 밀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전북이 지지 기반인 정 전 총리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중도 하차하면서 민주당 경선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뒤 곧바로 이어지는 경선지가 최대의 승부처 호남이기 때문인데요. 정 전 총리의 고향인 전북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전 총리는 다른 후보 지지나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혹여나 사퇴 선언이 같은 호남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20만 표가 걸린 호남 대전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모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정 전 총리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후견인 아버지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남자친구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자신의 SNS에 12살 연하 남자친구 샘 아스가리와 함께 약혼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브리트니는 13년간 후견인인 친부에 속박된 삶을 살았다며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법정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도 지난 9일 후견인 포기 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39살로 두 아이를 둔 엄마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정서 불안정을 이유로 후견인인 부친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결혼과 임신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도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PGA 프로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9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